국제 항공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주중 대사관에 가서 현실적으로 넓은 중국 대륙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가서 지방 행정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갑 맹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1988년 교통부에서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해서 2018년 국토교통부 차관을 끝으로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을 했습니다. 항공, 철도, 그다음에 육상교통, 그다음에 물류,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통 문제를 다루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에 남는 일은 교통카드 전국 호환 사업입니다. 15년 전에 그 계획을 입안할 때는 지역적으로 서울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교통카드를 가지고 지방에서 사용할 수 없었고, 지방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서울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지자체, 그다음에 카드사, 버스 회사들을 잘 설득을 해서 전국적으로 교통카드를 호환시킬 수 있는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서 지금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노안주는 안주 없이 술을 마시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살자는 개념입니다. 지금 제 삶을 돌이켜보면 아마 노안주가 제 삶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주자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린 문제, 중증 장애인들의 전문 공연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연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현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이 어린이들은 아동을 관리하는 대상 보호 아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구청에서 아이 부모에게 돌봄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거절을 하시는 바람에 사회적인 돌봄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돼서 그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어떤 돌봄을, 사회적인 돌봄에 가족의 동의라는 어떤 절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돌봄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있어서 돌봄에 대한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또는 치매에 걸리시게 되면 과연 누가 간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간병, 이게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인데요. 전국적인 대상 병동의 17%만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100%로 확대할 수 있다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짐을 사회가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돌봄 시스템, 저희가 태어나서 보육부터 아동 교육, 그 다음에 성장기를 거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줘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무원은 규정을 잘 준수를 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정치인은 그 규정을 만들어서 세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 그런데 어떠한 변화냐?
큰 어떤 개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거, 그런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212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보건복지부 혼자는 절대로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20개 부처에 150개 3개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입법권과 예산권 그리고 인사권을 가진 한시적인 특임부서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공무원 조직을 보면 인사 문제, 그러니까 신상필벌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도 주고 입법권이라는 거는 20개 부처에 150개 지금 153개 과제가 다 부처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법, 국토부에서 다루는 법, 기재부에서 다루는 법, 그러면 그 법을 특임부서 장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에 한해서 법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지금처럼 칸막이를 유지한 상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칸막이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지금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조직이 그대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의 대표적인 지역 공약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소래포구 지역이 남동구 논현동입니다. 저희 논현동하고 인천 서남부권은 서울로 접근하는 대중교통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재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제2경인선 광역철도를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비타당성,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 있는 삶을 좀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교통을 계속 해왔고 교통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야, 수고했다. 4년 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너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나아지고 개인의 삶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자. 여태까지 노력해 온 것처럼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가도록 하자. 맹성규 믿는다.